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 6 제3회입니다. 오늘은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세종시가 처음에 계획대로 설계가 되어서 잘 지금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그 몇 년 전에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현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또 세종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소나 내가 좋아하는 곳, 그 세종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함께 듣는 음악은 대학가요제 곡들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음악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김학래의 내가입니다.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의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에 놀아있다면 아름다운 생차질이다. 이 세상에 슬픈 꿈이 있어 외로운 맘에 미루지 역시 우리 그리움에 날개 있다면 상념의 방랑자들이다. 내 맘 나도록 사랑한다는 슬픔과 이별뿐이 내 온정 나도록 사랑한다는 실감이 들 뿐인 내가 바람은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도리하겠어. 내가 아닌 참는 떠돌이라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세상에 깊은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의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에 놀아있다면 아름다운 생차질이다. 정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저 실감이 들 뿐인데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어. 내가 미쳤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세상에 돌이 되겠어. 내가 아닌 자는 떠돌이라며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다같이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며 이 세상에 돌이 되겠어. 내가 아닌 자는 떠돌이라며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는요. 세종시에서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장 좋아하시는지요? 아니면
가장 많이 가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가기도 하는 곳이 세종호수공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종의 대표적인 명소라고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곳인데 오늘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세종시의 명소라고 소개하고 있는 세종시청의 시민 블로거가 쓴 세종호수공원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세종호수공원은 세종시 중심에 위치한 호수로서 많은 세종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휴식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호수공원은 국내 최대 인공호수로 축구장의 62배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의 공간인 축제섬, 최고의 수상무대가 될 무대섬, 도심에서 해변을 연상할 수 있는 물놀이섬,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습지가 있는 물꽃섬과 습지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고요. 세종호수공원은 드넓은 호수를 중심으로 걷기 좋은 산책로와 다양한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다채로운 초화류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계절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세종이라고 적힌 조각상을 배경으로 추억의 사진도 남겨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종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월산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고 자연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어서 도심 속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또 호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세오교 위에는 수상 무대섬이 자리하고 있어서 금강의 물결에 의해 다듬어진 또 조각도를 형상화한 672석 규모의 공연장으로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러한 소개로만 갖고는 사실 세종호수공원 그 자체를 충분히 아시기에는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보시고 가본 이후에 또 계절마다 또 같은 하루라도 새벽이나 아침이나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시간이나 저녁 때 일몰 시간과 밤의 야경은 세종호수공원이 다양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세종호수공원을 방문하시고 나면 그 호수공원에서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 테트라가 부릅니다. 구름과 나입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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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흩어지는 한올의 실구름아 갈래갈래 내 나래니 도담골로 하늘거린다 바람에 일렁이는 철부지 먹구름아 설레이는 가슴 안고 동구 밖으로 뛰어간다 구름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달린다 하얀 고향으로 처음에 쳤던 그곳에 내가 있단다
젊음이여 푸름이여 젊음이여 뜨거움이여 달려간다.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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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야. 세종호수공원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한테 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 김감년 고려대 동문과 교수의 세종시에 대한 기고문을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할까 해요. 이분은 세종시가 전 세계적 문화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그 글의 첫 번째 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건축가 가우디로 인해서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성을 극복하며 세계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독일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도큐멘타로 세계인에게 각인된 카셀, 우리도 세종시를 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도시는 세종시의 미안의 도시 인프라 완성과 문화적 성격을 부여함으로 행복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균일화가 아닌 세종시 각 지역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 지역과 동지역을 아우르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설계가 당면한 과제이고 세종특별자치시만이 가진 독특성과 특수성에 기반한 도시의 개성적 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1년도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되고 발전된 세종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학자로서 이 세종시를 보신 그 시각이 얼마만큼 반영됐거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품격 있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 시민들의 일상이 즐거운 문화 향유 세종, 구성원 모두가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이 자라나는 창의 교육을 실천하는 행복도시 세종, 시 전체가 문화로 촘촘하고 문화의 흐름이 막힘없는 소통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송골매가 부릅니다. 탈춤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마음을 숨기고 어깨를 흔들며 고개를 쳐라. 마당엔 모닥불 하늘에 둥근다. 목소리 높이 하여 허공에 외쳐라. 손을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항상 따라 귀감으며 비틀비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함성 자라 귀가 무며 비틀비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너는 총각탈 나는 처녀탈 너는 신랑탈 나는 각시탈 소매 짜라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삼 짜라 귀가 무며 비틀비틀 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탈춤을 추자 김감년 교수의 기고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2021년 당시 고려대 김감년 교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가 차별화된 문화도시가 되려면 4가지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문화의 자생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공존성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기존에 내려주기, 보여주기, 문화예술을 지향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 스스로 강사 및 학습자가 되는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 주체 토론회 장 등을 기획하고 시민이 주체로서 문화예술 자생성을 확보해 자율화된 시민 문화예술을 지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소규모 그룹 단위의 정치적 참여, 사회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기제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들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이를 인문 정신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참여하는 방법과 도구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에 보다 공고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물론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숙한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공존의 유대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 사회를 개척해가는 현명한 시민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참여적 시민들의 자발성은 하향식 교육이 갖는 수동성을 탈피하게 하고 스스로의 동력에 의해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구성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동력이 되고 쉽사리 단절되거나 멈춰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사회와 지역에 영향을 갖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공감과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은 공생 공존의 윤리학을 지향하여 전통사회의 가족의 유대감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통한 공동체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송골매의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함께 듣겠습니다.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네님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돌아서면 무심타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제 석상 붓는물에 그네님의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보락의 경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보락의 경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김감령 교수는 이러한 공존을 위해서 공생의 윤리를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 개인과 고립된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과 질서에 어울리는 공생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상호 부조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종시에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간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토목, 건축 등 도시 외형 건설이 완료되고 있는 현재 진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문화도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소공동 테이블, 세종문화주권회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일상의 연민락, 세종문화예술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주체 구성에 있어 도시 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고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도시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시민 리더,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문화적인 욕구가 높은 도시이고 행복도시란 문화도시를 통해 완성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를 통한 건전한 문화도시 수립, 공연단체, 문화단체들이 자생자립할 수 있는 문화 생태계 조성, 동아리 형태의 문화활동가, 전문 문화예술가의 층간 맞춤형 지원, 문화교류, 문화활동가, 기획가, 예술가의 인큐베이팅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새가 부릅니다. 제목도 같은 노래입니다. 바다새입니다.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별꽃을 일어나 하얀 바다새야 힘없는 소리로
새야 새야 내 짝을 잃었나 하얀 바다 새야 후후후 모두 다 가고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날개짓하며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떠나갈까 새야 달마저 키우는데 새야 아픈 마음이 하나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새야 갈 곳을 잃었나 하얀 바다 새야 힘없는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새야 내 짝을 잃었나 하얀 바다 새야 모두 다 가고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날개짓하며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떠나갈까 새야 달마저 키우는데 새야 아픈 마음이 하나 새야 루루루루 새야 루루루루 새야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 6 제3회를 듣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그리고 한밭 FM 93.7MHz와 함께합니다. 세종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소개합니다. 세종시 본래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종대학교의 김영욱 교수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은 2019년도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행복도시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의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탄생한 도시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며 평등하고 위기가 없는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세종시는 선형도시와 환상형 전원도시의 장점을 결합한 도시다. 도시의 중심부를 공원으로 하고 원형을 따라 생활권을 두어 평등한 도시공간을 계획하였다. 세종시는 애초 평등한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했으나 건설 과정에서 계획이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개념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고 중심부에는 비싼 주거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6개의 생활권에서 중심부의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같지 않으며 제1생활권은 지나치게 비대해져 세종시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도시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지향하며 환상형을 따라서 간선 급행버스 도로를 건설, BRT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하였지만 대중교통이 다니는 길은 도시를 통합해야 하는데 오히려 도시를 단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 세종시 마스터플랜 당선작에서 나타난 활기찬 동네의 길과 상권이 살아있는 걷기 좋은 도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보다는 좀 사업성이 앞선 도시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한데요. 위계가 없고 평등한 도시의 개념이 구현되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의 논리와 과거의 관행적인 도시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대형 블록 위주로 땅을 공급하고 지가를 비싸게 책정하여서 다양한 선택이 있는 도로망보다는 시민의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넓은 차로가 들어서고 길거리를 따라서는 아파트가 즐비해서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도시를 표방하였지만 걸어 다니기 불편하고 걷는 재미가 없는 도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넓은 보도, 큰 녹지, 큰 건물도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크고 넓은 공간보다는 적당한 가로의 폭과 건물의 높이로 만들어진 휴먼 스케일의 공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면서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명품 건물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전체적인 조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서로 잘났다고 뽐내는 웅장한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큰 집을 사고 명품으로 집안을 가득 채운다고 가족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또 다른 시각의 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문화도시로서의 세종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김감령 교수의 글과 원래 설계대로 건설되지 않은 세종시의 그 변형된 모습으로 인해서 세종시가 얼마나 지금 다르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세종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또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순이 부릅니다. 블로리아입니다. 저녁 노을 지고 달빛 흐를 때 작은 불꽃으로 내 마음
다음은 세종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세종시 환경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지 그 환경과 시설에 대한 이야기 중 황토길에 대한 소개입니다. 세종시 곳곳에 맨발 걷기가 가능한 황토길이 잇따라 조성되어서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는데 새로 조성된 황토길은 지난해 말 개방한 금남면 비악산 정상부에서 일출봉까지 225m 구간입니다. 비악산 등산로에 조성된 이 황토길은 등산과 맨발 걷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고요. 인근의 비악산 일출봉 전망 데크를 재설치하고 벤치 등 휴게시설 보강과 구급함 설치 등 등산로를 정비해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치원 읍 농촌 테마공원 도돌이파크 안에 맨발 황토 체험장이 문을 열었고 이곳은 100% 황토로 포설하고 습식으로 유지해서 맨발로 걷는 재미와 접지 효과를 배가시켰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개장한 중앙공원 솔숲정원 맨발 산책길은 세종시에 조성된 맨발길 중 가장 길고 넓다고 합니다. 이곳은 길이 530m, 폭 1.5에서 2m의 길에 마사토 60%, 황토 40% 비율로 배합을 해서 토질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솔숲 정원을 찾은 시민들은 주변의 소나무와 맹문동을 감상하고 솔숲의 피톤치드를 느끼며 동서남북으로 난 황토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근 세종호수공원이나 국립박물관 단지로의 이동이 쉽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람동은 지난 4월 새숨뜰 근린공원 보람가 등 메타세콰이어 치유정원을 조성했고 정원 안에 기존 메타세콰이어 길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맨발길을 조성하고 맹문동을 심어 토사 유실을 막는 등 자연 친화적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조치원 오봉산, 금남면, 금강 자연휴양림 등 세종시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맨발길이 시민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로커스트가 부릅니다. 내가 말했잖아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기쁠 땐 웃어버리라고 복사꽃 두 뺨이 활짝 필 때까지 내가 말했잖아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제일 앞에 소개했던 세종 호수공원에 대한 야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야경이 밤이 되면 세종 호수공원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종 호수공원에는 산책로하고 물놀이섬, 수상무대섬 등 다양한 섬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해가 완전히 진 뒤에 호수공원을 보면 잔잔한 수면 위에 비친 주변의 야경이 참 매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형식으로 된 그 수상무대섬을 가는 그 다리를 세호교를 통해서 수심이 한 0.5 내지 0.6m의 그런 물 깊이를 지나가면서 학습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수생식물이 식재되어 있어서 물꽃들의 향연을 또 즐길 수도 있고요. 어둠이 내린 상태에서 물꽃섬에서 바라본 수상무대섬이 반짝반짝 빛을 내며 공원을 밝혀주는 것도 참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물꽃섬 쪽에는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완전한 밤보다는 호수의 푸른빛과 붉은 빛이 공존하는 일몰 직전에 구경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형색색 조명으로 호수공원 어느 쪽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그 존재를 뽐내고 있는 수상무대섬.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오랜 세월 금강의 물결로 인해서 다듬어진 조약돌을 형상화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중앙광장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피크닉을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여기에 그 돗자리하고 텐트도 같이 펼쳐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텐트가 금지되다 보니까 돗자리나 아니면 간이 테이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친구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서 식사나 간식을 드시면서 야경을 즐기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곳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잘 소개되지 않는 장남정이라는 정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남정은 장남들의 옛 지명을 사용해서 명명된 전통 정자입니다. 이곳에 올랐으면 호수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연의 그 광장에서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장남정에서 바라본 호수공원의 전망을 전월산까지 포함해서 찍은 사진으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길지 않지만 고요한 풀숲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서 장남정을 보고 그 위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최대 크기의 호수공원의 전망을 그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기 때문에 야경 또 일출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때라도 이곳에서 바라보는 세종 호수공원의 전경을 여러분이 즐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너스의 연 듣겠습니다.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였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나. 꼬리를 흔들며
여러분,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 6 제3회에서는 세종시가 처음에 출발했던 설계대로의 도시가 아닌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고요. 2021년 그 당시에 세종이 명품 도시, 문화 도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김감령 교수의 글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사람들이 사랑하고 대표적인 명소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세종호수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야경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종호수공원으로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문재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불신